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하루를 살고 있는데 내가 불리는 순간은 하나도 없다는 게요. 그래도 나는 오늘도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입니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압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 나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정화는 새벽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다시 눕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사람에게 늦잠은 늘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부엌 불을 켭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정화의 하루도 켜집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남편이 먹어야 할 약을 꺼냅니다. 흰 알약, 작은 캡슐, 노란 알약. 순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정화는 약을 세며 자기 하루를 정리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웁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도 다시 그릇에 담습니다. 먹는 사람은 늙었고 차리는 사람도 늙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옵니다. 밥 됐어? 그 말이 하루의 첫 대화입니다. 잘 잤냐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힘들지는 않겠냐는 말도 없습니다. 정화는 대답합니다. 네, 거의 됐어요. 그 말은 대답이라기보다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정화는 숟가락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아침이 제대로 흘러간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자기 밥을 천천히 먹지 않습니다.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틉니다. 이 집의 아침은 늘 이런 순서로 끝이 납니다. 남편이 나서며 묻습니다. 나 약 챙겼지? 정화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네, 챙겼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그제야 정화의 시간이 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시간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투를 입고 거울 앞에 잠깐 섭니다. 얼굴을 보지만 오래 보지는 않습니다. 이 얼굴을 누가 기억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트 계산대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봉투 하나 주세요. 카드요. 영수증은 됐어요. 정화는 하루 종일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정화를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화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리고 필요 없으면 잊히는 그 자리에 정화는 앉아 있습니다. 퇴근을 하면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하고 바닥을 훑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정화는 자기 하루를 한 번도 살지 못한 느낌입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정화는 말합니다. 그래, 나중에. 딸은 묻지 않습니다. 엄마는 오늘 어땠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저녁 식탁에서도 정화는 말이 적습니다.
남편 이야기, 딸 이야기.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집에서 정화는 늘 대화의 마지막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화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틀린 건 아니지. 그 생각이 정화를 버티게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했고, 묻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화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화의 하루는 정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하루가 곧 정화의 인생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할 거라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화는 요즘 자주 멍해집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픈 데가 더 심해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입니다. 오늘 하루 나한테 괜찮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 곰곰이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화는 이 질문이 괜히 떠오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는데 계속 눌러두고 살았을 뿐입니다. 마트 계산대에 앉아 정화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드를 받고 버튼을 누르고 영수증을 건넵니다. 봉투 하나 주세요. 네. 카드요. 네. 말은 계속 나오는데 정화는 점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님들은 정화를 보지 않습니다. 눈은 늘 가격표나 카드 단말기를 봅니다. 정화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 있는 무언가처럼 취급받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고개는 바로 다음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정화는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정화는 급하게 김밥을 반으로 나눕니다. 천천히 먹을 이유도 천천히 먹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옆 계산대 직원이 무심하게 말합니다. 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정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바로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다 똑같죠. 그 말은 습관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설명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부담을 주면 미안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늘 먼저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퇴근길에 정화는 병원에 들릅니다. 허리가 계속 아팠기 때문입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정화는 잠깐 말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허리가 좀요. 사실은 허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어디에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정화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정화의 하루는 다시 시작됩니다.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몸은 이미 지쳤는데 쉴 수는 없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 정화는 말합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해. 딸은 묻지 않습니다. 엄마는 오늘 어땠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잠깐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괜히 한 번 더 울릴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정화는 조용합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정화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 집에서 정화의 감정은 안건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화는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하루가 끝났고 정작 자기를 챙긴 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화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외로운 것도 아닌데 쓸쓸합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납니다. 정화는 이 감정의 이름을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히 느낍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어느 날은 정말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정화를 조용히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화는 그날을 오래 잊지 못합니다. 별일 아닌 하루였고 늘 하던 일의 연속이었는데요. 딱 한 문장이 정화를 멈춰 세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은 정화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내 이름을 묻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머릿속에서 자기 이름이 천천히 떠오르다 어딘가로 밀려납니다. 손님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영수증에 이름 찍히거든요. 성함이요. 정화는 억지로 웃습니다. 아, 네. 김정화요.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목이 잠깁니다. 이름은 분명 내 건데 남의 것처럼 떨립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정화님. 감사합니다. 정화님. 그 두 글자가 정화 가슴을 툭 건드립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람으로 부른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정화는 손님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손을 멈춥니다. 카드 단말기 화면이 켜져 있는데도 그냥 바라만 봅니다. 옆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언니 괜찮아요? 정화는 급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냥 잠깐요. 그 말도 사실은 아무 뜻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자기 마음을 설명할 언어가 없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TV 소리는 커지고 정화 발소리는 작아집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밥 뭐야?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금방 할게요. 남편은 이어서 묻습니다.
오늘 병원은 갔다 왔어? 정화는 잠깐 멈칫합니다. 오랜만에 자기 상태를 묻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런데 남편은 말끝을 바꿉니다. 약 받아왔지? 없으면 큰일이야. 정화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받아왔어요. 그 순간 정화는 깨닫습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삐걱거리는 걸 걱정하는 거였다는 걸요.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딸이 내려옵니다. 사위도 함께입니다. 집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고기를 굽고 국을 데웁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이 납니다. 정화는 웃음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쪽이 아니라는 것도요. 딸이 부엌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엄마, 물 좀. 정화는 물을 가져다 줍니다. 딸은 받으며 말합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정화는 잠깐 기뻐질 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정화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손님 왔잖아. 정화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딸은 아기가 없다는 걸 정화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사위가 웃으며 말합니다. 장모님 힘드시죠? 제가 도울까요? 정화는 급히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화는 또 그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일 익숙한 말로 자기를 밀어냅니다. 밥상이 차려집니다. 모두가 앉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에 앉습니다. 아니, 앉기보다 남아 있습니다. 대화는 계속됩니다. 딸 회사 이야기, 사위의 계획 이야기, 남편의 건강검진 이야기, 정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화는 물을 따르고 반찬을 옮깁니다. 그리고 문득 자기 손을 봅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부엌 불을 끄지 못합니다. 불을 끄면 정말로 자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을 오래 봅니다. 눈가주름, 굳은 표정, 낯선 사람 같은 눈빛. 정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김정화.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불러봅니다. 그런데도 가슴이 텅 빈 느낌입니다. 정화는 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지워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 정화 머릿속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없어져도 이 집은 돌아가겠지. 오히려 더 편해지겠지. 정화는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결심 같은 걸 합니다.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 딱 그것만큼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집을 나서며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보입니다. 정화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아무 데로나 갈 수도 있는 곳. 정화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화는 처음으로 자기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정화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목도리를 여미는데도 손끝이 시립니다. 그런데도 정화는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그저 버스 타는 곳일 뿐인데 정화에겐 이곳이 갈림길처럼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밥, 약, 설거지, 마트,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마음. 그걸 아는데도 정화는 늘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게 안전하니까요. 돌아가면 누구도 정화를 탓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자기한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정화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라서요. 아니, 묻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정화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딸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딸이 바쁘다는 걸 정화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더더욱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을 겁니다. 왜 거기 있어? 가 아니라 밥은? 을 먼저 물을 테니까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고 표를 보는 창구 앞에 섭니다. 어디든 적힌 종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대전, 청주, 낯익은 도시 이름들. 정화는 서울이라는 글자를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열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화는 표를 끊지 않습니다. 그저 표를 끊을 수 있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입니다. 그때 터미널 의자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정화를 봅니다. 아가씨, 어디 가요? 정화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아가씨라니요. 정화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잠깐 나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집에만 있으면 숨 막혀. 정화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집에만 있으면 숨 막힌다. 정화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오늘 병원 가. 근데 병원도 좋다. 바람이라도 쐬잖아. 정화는 조용히 웃습니다. 정화도 모르게 사람에게 웃어본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척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정화는 그때 깨닫습니다. 무슨 큰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정화는 터미널을 떠나 근처 작은 빵집에 들어갑니다. 평소엔 잘 안 들어가던 곳입니다.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화는 빵 하나를 고릅니다. 작은 단팥빵 하나.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화는 계산하면서 손이 떨립니다. 자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정화는 잠깐 멈추고 대답합니다. 네.
따뜻한 걸로 주세요. 정화는 종이봉투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그 온기가 손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느낌입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정화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못했던 일이어서요. 따뜻한 걸 따뜻하다고 느끼는 일.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남편입니다. 정화는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울립니다. 정화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어디야? 밥은? 정화는 잠깐 침묵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금방 갈게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밖이에요. 밥은 오늘은 당신이 드세요. 정화도 놀랍니다.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뭐? 내가 알아서? 지금 장난해? 정화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도 저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화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손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심장이 뛰는데도 이상하게 속이 시원합니다. 정화는 다시 자기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한 게 나쁜 일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정화는 알 것 같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요. 정화는 빵을 다 먹지 않습니다. 반은 남겨서 봉투에 넣습니다. 누구 주려고 남기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나에게 남기는 겁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터미널 쪽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화는 느리게 걷습니다. 자기가 걷는 속도를 처음으로 자기가 정합니다. 그때 정화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일도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정화의 가슴을 조용히 흔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에 딸의 메시지가 뜹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해요? 정화는 그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답장을 할지 아니면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할지. 정화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제 정화의 선택은 시작됐습니다. 정화는 요즘 아침에 조금 늦게 눈을 뜹니다. 늦잠을 잔 건 아닙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떡 일어나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그 차이가 정화에겐 아주 큽니다. 눈을 뜨고 잠시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누군가 대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가지만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습니다. 밥을 먼저 할지 차를 먼저 마실지 정화가 정합니다. 사소한 선택인데 이상하게 숨이 편해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묻습니다. 밥은? 정화는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그 침묵이 싫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요구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나가서도 정화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되 마음을 숙이지는 않습니다. 봉투 하나 주세요. 네. 말은 같지만 정화 안의 자세는 달라졌습니다. 사라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점심시간 정화는 김밥을 끝까지 다 먹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눈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 계산대 직원이 말합니다. 언니,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정화는 잠깐 웃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칭찬이라기보다 확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확인. 퇴근길 정화는 다시 빵집에 들릅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습니다. 단팥빵 하나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장님이 말합니다. 자주 오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럴게요. 이제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딸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정화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만 썼을 겁니다. 이번엔 다르겠습니다. 엄마 요즘 나 좀 생각해. 보내고 나서 정화는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정화는 그 문장을 오래 봅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묻는 질문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정화는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을 오래 봅니다. 주름은 그대로 있고 세월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다릅니다. 사라질 준비를 한 눈이 아니라 남아있을 준비를 한 눈입니다. 정화는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김정화. 이번엔 이름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슴 안에 제자리를 찾습니다. 정화는 압니다. 모든 게 바뀐 건 아니라는 걸요. 여전히 가족은 바쁘고 세상은 무심하고 내일도 일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제 자기 인생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늦은 인생이 아닙니다. 망가진 인생도 아닙니다. 이제야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도 아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도 된다는 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